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내용을 간추려요.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라고 돼 있어요. 이 이야기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본 적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 책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면 같이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책 다 읽었죠?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글을 읽고서 그 질문이 있는데요.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했어요. 총각이 나무 그늘을 산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아마 이 나무의 주인이 그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써볼게요. 나무의 주인이 그늘의 이라고 말하는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 자, 자, 여기 보시면 이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주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무의 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나무의 그림자까지 주인이라고 하면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이건 아마 이 영감님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총각이 안 되겠다. 이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무 그 그늘을 내가 돈 주고 살게요. 이렇게 한 거죠. 욕심쟁이 영감은 돈이 생기네 하고 생각하니까 그걸 사야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어떻게 혼내주었나요? 그죠? 총각은 그늘에 그늘을 따라 매일 부잣집을 드나들고 동네 사람들도 그늘로 불러서 욕심쟁이 영감을 떠나게 만들었죠. 자, 해가 움직이면 뭐가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죠. 그림자가 따라서 움직여요. 해가 움직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이제 내 거니까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욕심쟁이 영감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여기는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이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그림자 다 내 거니까 여기 와서 쉬세요. 라고 공짜로 해준 거죠. 그래서 욕심쟁이 영감은 할 수 없이 떠나게 된 거죠. 욕심쟁이 영감이 떠나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어떻게 했죠? 그죠? 총각은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었고, 쉼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되었죠. 그렇죠?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 총각의 지혜로 이렇게 마을은 평화로운 곳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쪽 볼까요? 82쪽 볼게요. 82쪽 보니까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읽고 다시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사건, 중요한 사건. 자, 사건은요, 항상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시간, 어느 더운 여름날, 장소 어디죠? 욕심쟁이 영감의, 예, 집 앞 그늘이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그늘에서 있었던 일이죠.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산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보니까 그날 오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입니다. 자, 집 마당과 안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총각은 그늘을 따라 욕심쟁이 영감의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야, 남의 집인데 남의 집의 마당과 안방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요? 그죠. 그림자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림자는 총각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가 있는 마당과 안방은 총각게 되는 거죠. 욕심쟁이 영감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욕심쟁이 영감의 집에서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은 총각이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부르자 욕심쟁이 영감이 마을을 떠나게 됐지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어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내용을 간추려 써봅시다 했는데요. 선생님은 한번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간추려 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장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더운 여름날 총각이 뜨거운 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화를 냈습니다.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려고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죠.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볼게요. 그날 오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 쪽으로 나무 그늘이 옮겨가자 총각은 영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총각을 보고 영감은 화를 냈지만 총각은 자기 그늘이라며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 있는 두 번째 사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그날 저녁 그늘이 사라지자 욕심쟁이 영감의 생각대로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 그런데 다음 날부터 총각은 매일매일 부잣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스무냥에 다시 그늘을 팔라고 했지만 총각은 팔지 않고 날마다 동네 사람들을 나무 그늘로 불렀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사건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그 밑에 있는 요 사건 있죠. 1번, 그 다음에 2번 사건, 3번 사건, 4번 사건을 간추리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위에 있는 3번 여기 있는 내용에서 요 1, 2, 3, 4번에 해당하는 것을 밑에 쓰면은 간추리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야기 매우 길었어요, 사실은. 그죠? 75, 76, 77, 78, 79, 80쪽까지, 81쪽까지 있는 긴 이야기였지만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간추려 정리해 보니까 여기에 다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었죠. 예, 여러분 오늘 공부 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간추릴 수 있는지 국어 활동을 가지고 공부해 볼게요. 오늘 마칠게요.